안녕하세요. 우리가 셰일가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나노메딕스와 이제 실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향후 수주 금액이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15조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1조도 엄청나게 큰데 15조는 이거의 15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셰일가스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앞으로 나노메딕스의 실적, 셰일가스를 시추하는데 필요한 게 수처리죠. 왜냐면은 셰일가스를 시추하는데 오염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노메딕스의 실적도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HLB 초창기에 잘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뭐든 처음엔 잘 모르는 법이죠. 제가 공부해 나가는 동안 점점 더 완성될 테니 기다려주시면 분명 좋은 내용의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잘 모르거나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댓글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봅시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어떤 전망까지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셰일가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자, 2016년 KB 지식 비타민의 끝나지 않는 셰일 혁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셰일가스 1차 이제 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생산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2014년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로 부상했다 라고 했죠. 이 이후에 이제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은 어떻게 됐나요? 유가가 폭락하고 파산했죠. 그래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이 당시에는 이제 $100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채산성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를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유가는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채산성이 또 안 맞게 되니까 파산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펙과의 치킨 게임도 있었네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했고 이제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다. 이 증폭되고 있는 데는 이제 파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그래서 현재는 AI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셰일가스는 19세기에 이미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서도 이제 생산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유가가 $100를 찍을 때, 채산성이 맞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생산을 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소중한 설명들이 있는데 천연가스는 이제 전통가스랑 비전통가스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셰일가스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여기 이제 비전통가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셰일층은 이제 층이 이게 지표면이라고 하면은 이 밑에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있는 하나의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그 가스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거를 수직으로 판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막 물이랑 그런 걸 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은 이제 가스랑 오일이 이제 섞여서 채굴이 되기 때문에 뭐 셰일가스라고도 부르고 셰일 오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추 방법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이제 수평 시추, 수압 파쇄가 있는데요. 수평 시추는 이렇게 수직으로 뚫은 다음에 옆으로 여기가 이제 셰일층이거든요. 이 셰일층에 셰일가스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수압 파쇄를 하게 되는데 수압 파쇄는 이제 모래나 뭐 화학 첨가물, 물 같은 거를 막 뿜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압 파쇄. 수평시추는 옆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이제 부상을 이제 했다고 했는데 2위가 미국이면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땅도 크니까 셰일가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자, 그 내용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했고, 이제 글로벌 셰일가스 매장량이 180조 5천 미터 세제곱으로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최대 산유국인데 중국은 그렇지 못한 이유도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 인프라 구성이 아직 미미해가지고 뭐 물을 확보를 해야지 수압팟에 물을 쫙 쏴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좀 다 낮아서 아직은 개발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장량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크기가 그 매장량과 비례를 하는데 차이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셰일가스 기술 혁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 PCT 출원이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2011년도에는 이제 1761건에서 2014년에는 2956건이 되었습니다. 증감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PCT는 수압팟의 수처리 부문이 2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여기 수처리 부문이죠. 자, 이 PCT는 이제 특허 관련된 건데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제 해외의 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발효된 트리티, 조약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특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역사를 살펴봤듯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미국의 오일 생산력도 감소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려와서 시사점 및 전망을 보면은 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업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수압팟의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나노메딕스죠. 나노메딕스가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랑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이 수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다량의 용수 사용에 따른 수자원 고갈, 가스 방출의 온실 증가, 뭐 지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셰일가스 업계의 성장의 걸림돌로 재료 전망 이걸 해결해 주면은 또 성장을 또 잘 하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 2014년부터 15년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이게 셰일가스가 등장을 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제 이게 일반 석유고 이게 비전통 석유, 그다음에 이게 셰일 오일 비율이 좀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예상치고. 자, 이렇게 해서 셰일가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그 부분에서 오염수 정수 설비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 2위 매장량이죠. 1위는 중국입니다. 1위는 중국.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셰일가스만 70만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곳이 70만 개니까 여기도 다 오염수 정수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15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들을 더 찾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메딕스가 계약을 맺은 거는 이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수처리 업체 미고입니다. 이 미고가 지금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회사랑 또 계약을 맺고 이 미고랑 나노메딕스가 또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오염수 처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회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4년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 한 4,000억, 최소 4,000억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